그날 내 25번째 생일 파티가 끝난 직후 아빠는 테이블 위에 놓인 케이크 조각을 내려다보며 그렇게 말했다. 내 신탁기금으로 빚을 다 갚았어. 이제 우리 가족은 자유야. 그의 미소는 평소처럼 따뜻했지만 눈빛에는 어둠이 스며들어 있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 돈은 내 미래를 위한 것이었고 그는 그것을 훔쳤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배신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서울의 겨울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 우리 가족의 성공 상징처럼 보이는 이곳에서 아빠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우리는 특별해. 이 도시가 우리를 삼키려 해도 우리는 살아남아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특별한 건 나 혼자였고 그는 나를 이용한 도구일 뿐이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 떠오른 은행 기록, 아빠가 내 이름으로 된 신탁기금을 빼돌린 흔적. 수억 원의 빚, 그의 비밀 사업 실패, 그리고 그 모든 걸 덮기 위해 나를 희생시킨 선택. 내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 기금을 동결시켰고 그의 모든 계좌를 추적 중이었다. 복수는 시작됐다. 하지만 이 복수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의 뼛속까지 파고든 배신, 그리고 내가 대신 짊어진 죄책감의 시작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지하철로 출근 준비를 했다.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나는 바리스타로서의 삶을 즐겼다. 커피 향이 스며든 에이프런, 손님들의 미소, 그리고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젊은이들. 서울의 리듬이 나를 안아주는 듯했다. 하지만 그날 내 핸드폰에 도착한 메시지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오늘 저녁 가족 모임. 중요한 이야기 있어? 아빠. 김태준. 그는 나의 영웅이자 동시에 가장 큰 그림자였다. 젊은 시절 그는 작은 IT 스타트업을 세워 성공했다. 90년대 말 인터넷 붐 속에서 그는 미래의 한국을 외치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우리 가족은 그 덕에 강남으로 이사왔고 나는 사립학교를 다니며 황금 스푼으로 불렸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의 사업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항상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지은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그때마다 나는 믿었다. 아빠는 나의 보호자였다. 생일 파티는 호텔 뷔페에서 열렸다. 엄마는 이미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남은 가족은 나와 아빠, 그리고 그의 새로운 파트너라고 소개된 여자, 수진이었다. 수진은 40대 초반, 화려한 메이크업과 디자이너 백으로 무장한 여자였다. 그녀는 아빠의 사업 파트너라고 했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야심을 읽었다. 파티 중 아빠는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다. 지은아, 내가 25이 됐으니 이제 내 신탁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어. 나는 기대에 부풀었다. 그 기금은 엄마의 유산과 아빠의 사업 성공으로 모은 돈, 내 대학과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 50억 원 규모. 아빠가 관리해왔어. 이제 내가 직접 줄 때야. 하지만 그 말 뒤에 이어진 고백이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기금으로 아빠의 빚을 갚았어. 사업이 어려워서. 이제 깨끗해졌어. 고마워, 지은아. 그의 손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다. 나는 웃었다. 아니, 웃는 척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돈은 내 것이었다. 엄마가 죽기 전, 지은아, 이건 내 자유를 위한 거야. 아빠를 믿되 항상 확인해라고 속삭이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바로 은행 앱을 열었다. 접근 불가. 권한 변경됨이라는 메시지. 아빠가 이미 움직인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박 변호사님, 긴급입니다. 제 신탁기금이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김지은 씨, 이미 어제 저희가 동결 신청을 했습니다. 당신의 전권 위임으로요? 하지만 상대가 강합니다. 김태준 씨는 이미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번쩍였다. 네이버 뉴스에 아빠의 이름이 떠올랐다. IT 거물 김태준, 새로운 벤처 투자 유친. 그는 빚을 갚고 다시 일어섰다. 내 돈으로. 배신의 깊이가 서서히 드러났다. 아빠는 단순히 돈을 훔친 게 아니었다. 그는 나를 속인 가족의 유산을 팔아넘긴 자였다. 다음 날 나는 카페를 쉬고 아빠의 사무실로 향했다. 강남역 근처 유리 건물 30층. 엘리베이터가 오르는 동안 나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창백하고 눈 밑 다크서클. 지은 씨. 웬일이야? 비서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아빠 만나러 왔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안내했다. 아빠의 사무실은 여전했다. 벽면에 걸린 가족 사진 전마와 나, 그리고 어린 아빠. 그는 책상 뒤에서 일어나 나를 안았다. 생일 축하해, 공주님. 어제는 피곤했지. 나는 그의 품에서 벗어나 직설적으로 물었다. 아빠, 신탁기금은 왜 건드렸어요? 그건 제 거예요. 그의 미소가 굳었다. 지은아, 그건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어. 아빠의 사업이 무너지면 너도 다 잃을 텐데. 엄마의 돈도요? 그 유산을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내 엄마는 이해했을 거야? 그녀도 가족을 최우선으로 했으니까? 그 순간 나는 그의 눈에서 거짓을 봤다. 그는 엄마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었다. 암투병 중 엄마는 아빠의 사업 실패를 알았고 그 스트레스가 그녀를 더 약하게 만들었다. 의사는 말했다. 스트레스가 면역을 떨어뜨립니다. 아빠는 그걸 숨겼다. 그리고 이제 나를 희생시켜 다시 일어선다. 나는 문을 나서며 말했다. 아빠, 이건 끝이 아니에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의 웃음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그래, 공주님. 아빠가 항상 내 편이야. 집으로 돌아와 나는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엄마의 일기장, 은행 기록, 아빠의 사업 보고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 전마의 컴퓨터에 숨겨진 파일. 태준의 비밀. 열어보니 아빠의 불법 대출, 뇌물, 그리고 파트너 수진과의 밀회 기록. 수진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빠의 연인이었고 함께 사업을 꾸민 공모자. 엄마가 죽기 직전 이 모든 걸 알았고 나에게 신탁기금을 맡긴 이유였다. 지은아, 아빠를 용서할 수 있으면 해. 하지만 진실을 지켜.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박 변호사와 만나 계획을 세웠다. 먼저 기금 회복. 그 다음 그의 사업을 무너뜨립니다. 증거가 충분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갈등이 싹 텄다. 아빠를 파괴하는 건 나 자신도 아프게 할 텐데.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 도시처럼 우리 가족도 빛과 그림자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림자를 직면해야 했다. 며칠 후 나는 수진을 만났다. 그녀의 SNS를 통해 위치를 파악했다. 이태원 카페, 그녀의 비즈니스 미팅 장소. 나는 평상복 차림으로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가 들어올 때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김지은 씨. 웬일이세요?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다. 수진 씨, 아빠 사업에 대해 이야기 좀 해요. 신탁기금으로. 그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아, 그거. 태준 오빠가 설명했겠죠? 가족을 위한 거예요. 당신도 이해할 나이잖아요. 나는 웃었다. 이해. 엄마가 죽은 후 아빠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알아요? 당신 때문이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그냥
파트너. 아니면 연인. 엄마의 일기장에 다 나와요. 당신과 아빠의 호텔 기록, 사업 뇌물까지. 수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속삭였다. 지은 씨, 그건 오해야. 태준 오빠는 당신을 사랑해. 그 기금은 임시였어. 곧 돌려줄 거야. 나는 USB를 테이블에 올렸다. 이 안에 증거가 있어요.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제출할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었다. 알았어요. 만나서 이야기해보죠. 태준 오빠와 함께. 그날 저녁, 우리는 아빠의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다. 아빠는 수진을 보며 말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지은아? 가족을 위협해.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위협. 아빠가 먼저 한 거잖아요. 엄마의 죽음, 그 스트레스. 당신 사업 실패가 그녀를 죽였어요. 아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사고였어. 나는 최선을. 수진이 끼어들었다. 지은 씨, 우리 합의해요. 기금을 반으로 나누고 당신도 사업에 참여하세요. 가족으로. 그 제안은 유혹적이었다. 사업에 참여하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배신의 연장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부 돌려주세요. 그리고 당신들의 비밀을 폭로할게요. 아빠가 소리쳤다. 내가 뭘 알아?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다. 내가 없으면 너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의 말은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옳았다. 나는 그의 그림자 속에서 자랐다. 하지만 이제 그 그림자를 벗어나야 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울었다. 엄마의 사진을 보며. 엄마, 미안해. 내가 약해. 하지만 다음 날 나는 행동에 나섰다. 네이버에 익명 게시물을 올렸다. IT 거물 김태준의 비밀, 가족 유산 탈취. 댓글들이 쏟아졌다. 가짜 뉴스냐? 증거는. 나는 증거 사진을 첨부했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빠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이게 내 복수냐? 멈춰.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기자에게 연락했다. KBS 취재팀. 김지은입니다. 인터뷰 원해요. 그들은 흥미로워했다. 가족 스캔들. 구체적으로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방송 당일 뉴스가 터졌다. 김태준 회장, 딸의 신탁기금 불법 사용 의혹, 서울 거리가 소란스러워졌다. 트위터 아니 X에서 해시태그 김태준 스캔들이 트렌딩됐다. 아빠는 절박해졌다. 사무실로 찾아와 무릎 꿇었다. 지은아, 용서해. 아빠가 잘못했어. 돈은 다 돌려줄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심일까? 나는 갈등했다. 이게 가족인가? 아니면 적인가? 수지는 이미 사라졌다. 그녀의 SNS가 비활성화됐다. 아빠 혼자 남았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복수는 더 깊어져야 했다. 나는 그의 과거를 파헤쳤다. 20년 전 그의 첫 사업 파트너 기상호. 그는 아빠의 배신으로 자살했다. 아빠가 그의 아이디어를 훔쳐 성공한 것, 그 비밀이 아직 살아 있었다. 나는 이상호의 아들 민준을 찾았다. 카카오톡으로 연락. 당신 아버지의 죽음, 김태준 때문이에요. 함께 복수해요. 민준은 30대 초반, 평범한 샐러리맨. 그의 눈에는 증오가 타오르고 있었다. 증거가 있나요? 나는 보냈다. 그의 아버지의 편지, 아빠의 이메일, 우리는 만났다. 홍대 펍에서. 김태준을 무너뜨리자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우리는 동맹을 맺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불안이 피어올랐다. 이 복수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민준과의 만남은 나를 변화시켰다.
그는 조용했지만 눈빛에 불꽃이 있었다. 아버지는 김태준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사업 아이디어를 훔치고 증거를 조작해 파산시켰죠. 자살 전날 편지를 남겼어요. 진실을 밝혀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버지도. 아니, 김태준도 똑같아요. 가족을 파괴하죠.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아빠의 현재 사업 JI 스타트업 퓨처코어를 노렸다. 민주는 해커 지인에게 연락했다. 데이터 유출 가능해요. 서버에 백도어 원하는 기자 네트워크를 동원했다. X에서 익명 계정으로 루머를 퍼뜨렸다. 퓨처코어 사기. 주주들이 동요했다. 아빠의 전화가 끊임없이 왔다. 지은아, 이게 내 짓이냐? 제발 멈춰. 아빠가 다 망할 거야? 나는 무시했다. 대신 그의 과거를 더 파헤쳤다. 엄마의 죽음 직전, 그녀는 아빠의 불륜을 알았다. 수진이 아니, 그 전의 여자.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했다. 아빠는 돈으로 입막음했다. 그 아이 내 이복동생, 이 지금 어디에? 나는 사설 탐정에게 의뢰했다. 500만 원, 내 저축 전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 아이, 지훈은 22살, 지방 대학생. 아빠가 비밀리에 생활비를 보냈다. 나는 지훈을 만났다. 부산 기차역 카페. 그는 나와 닮지 않았다. 누나. 김태준이 아버지라고 그는 믿지 않았다. 나는 DNA 검사 결과를 보여줬다. 엄마가 당신을 버렸어요. 돈으로 그의 눈에 분노가 피어올랐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망친 거예요. 나는 속삭였다. 함께 복수해요. 그는 우리 둘 다 버렸어요. 지훈은 합류했다. 이제 우리 셋 나, 민준, 지훈. 배신자들의 연합. 우리는 아빠의 다음 미팅을 노렸다. 투자자 컨퍼런스, 코엑스. 민준이 해킹으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바꿨다. 화면에 뜬 건 아빠의 뇌물 기록. 컨퍼런스가 아수라장이 됐다. 투자자들이 소리쳤다. 김태준, 사기꾼, 아빠는 무대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눈이 나를 찾았다. 나는 후미에서 지켜봤다. 미안함. 아니, 정의였다. 경찰이 왔다. 아빠는 체포됐다. 구속 전 그는 나에게 말했다. 지은아, 내가. 왜? 나는 대답했다. 아빠가 먼저 배신했으니까? 엄마를, 나를, 지훈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훈. 그게 그는 알았다. 모든 비밀이 드러난 순간. 감옥에서 아빠는 변호사를 통해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모든 게 내 욕심 때문이야. 내 엄마는 나 때문에 죽었어. 그녀가 암 진단받았을 때 나는 사업에만 몰두했어. 스트레스가. 그녀를 죽였지. 눈물이 고였다. 진심인가? 나는 편지를 찢었다.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아빠의 무릎 꿇은 모습, 그의 눈물. 민주는 더 멀리 갔다. 이제 그의 재산을 노려요. 파산 신청, 지훈은 동의했다. 그가 우리에게 한 대로 하지만 나는 주저했다. 이게 끝인가? 복수가 나를 괴물로 만들고 있어. 그들은 웃었다. 이미 늦었어, 누나. 우리는 피해자야. X에서 논란이 일었다. 김지은 복수 vs 가족 파괴. 누리꾼들은 나를 영웅으로 또는 악마로 불렀다. 딸이 아버지를 감옥 보냈다. 미쳤어. 아니, 김태준이 먼저 범죄자야. 나는 댓글을 읽으며 갈등했다. 이 복수는 정의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인가? 수진이 돌아왔다. 그녀는 나에게 연락했다. 지은 씨, 태준 오빠를 구할 수 있어? 증거를 조작했어요. 당신이 한 거
그녀의 제안, 돈으로 합의. 아니면 당신도 같이 가라. 이나는 그녀를 만났다. 한강공원, 밤, 증거. 보여줘. 그녀는 USB를 내밀었다. 민준의 해킹 흔적, 내 IP 주소. 민준이 당신을 팔았어요. 그는 돈을 원해. 배신의 연쇄. 민준이 나를 이용했다. 그의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나는 분노했다. 왜? 그녀는 웃었다. 이 세상은 다 그래요. 약한 자는 먹히죠. 나는 USB를 빼앗고 그녀를 밀쳤다. 당신도 끝장이야. 민준을 추궁했다. 그의 아파트, 망원동. 문을 두드리자 그는 피곤한 얼굴로 나왔다. 지은 누나. 무슨 일이야? 나는 USB를 던졌다. 이게 뭐야? 내가 조작한 거지. 그는 한숨을 쉬었다. 맞아. 하지만 김태준을 무너뜨리기 위해 필요했어. 당신의 IP를 빌린 거야? 미안. 그 단어가 메스껏 느껴졌다. 너도 배신자야.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나를 팔았어. 그는 무릎 꿇었다. 아버지의 편지 봤어? 진실을 위해 모든 걸 바쳐라. 이게 그거야. 나는 소리쳤다. 진실. 이건 그냥 증오야. 나도, 지훈도 다 이용당했어. 지훈에게 연락했다. 민준이 배신했어. 우리 셋 다 위험해. 지훈은 충격받았다. 누나, 어떻게 해? 경찰이 올 거야. 우리는 숨어들었다. 제주도로. 비행기에서 나는 창밖 바다를 봤다. 서울의 혼란이 멀어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했다. 복수의 늪. 제주에서 우리는 재계획했다. 민준을 버리고 직접 증거를 모아요. 지훈이 말했다. 그는 순수했다. 22살의 분노.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미안, 동생. 이 모든 게 내 탓이 아니야. 그는 울었다. 아버지가 날 버린 게 이제 이해해. 김태준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아빠의 재판이 시작됐다. TV 뉴스에서 봤다. 그는 여위였지만 여전한 카리스마.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는 딸의 신탁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다. 가족의 위기, 증언대에 오른 나는? 아니, 나는 증인으로 불리지 않았다. 대신 수진이 나왔다. 김지은이 복수를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 거짓말. 청중이 웅성거렸다. 나는 제주에서 서울로 날아와 재판장에 나타났다. 증언하겠습니다. 판사가 허락했다. 나는 모든 걸 말했다. 아빠의 불륜, 엄마의 죽음, 신탁 탈취, 지훈의 존재.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아빠가 소리쳤다. 지은아, 그만. 내가 날 죽이는 거야. 그의 눈물. 진심이었다. 아빠는 내 엄마를 사랑했어. 하지만 약했어. 용서해.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김지은 씨, 아버지를 용서하시겠어요? 나는 대답했다. 용서는 아직. X에서 논쟁이 폭발했다. 가족 vs 정의. 누리꾼들은 지은이 악마 vs 김태준 피해자로 나뉘었다. 나는 지쳤다. 민준이 사라졌다. 그의 아파트는 비어 있었다. 편지 한 장, 미안. 내가 잘못했어. 진짜 복수는 김태준의 파멸. 당신은 자유가 돼. 그는 자살. 아니, 도망쳤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지훈과 나는 가까워졌다. 그는 내게 말했다. 누나, 이 복수 끝나면 함께 살아요. 새 가족으로 그의 미소가 따뜻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다. 아빠의 판결, 징역 5년. 집행유예. 그는 풀려났다.
병원으로. 스트레스로 심장마비. 나는 병실로 갔다.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그는 속삭였다. 지은아, 모든 게 내 잘못. 지훈을. 잘 부탁해. 그의 눈이 감겼다. 아니, 아직 살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승리인가? 아니면 공허. 아빠의 병실은 서울대병원 VIP 룸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그는 호흡기를 달고 누워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회복 가능하지만 스트레스가 컸어요. 재판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이 옆에 앉아 있었다. 누나, 아버지. 아니, 김태준 씨가 깨어나면 어떻게 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복수의 끝이 이렇게 올 줄이야? 민준의 행방은 여전했다. 그의 SNS가 마지막 포스트, 진실은 자유를 가져오지만 고통도 자살 시도. 경찰이 수색 중이었다. 수진이 병실로 왔다. 지은 씨, 태준 오빠를 구해줘. 돈 줄게. 사업 되살리게. 그녀의 눈은 여전한 야심. 나는 웃었다. 당신도 끝났어. 뇌물 혐의로 소환될 거야. 그녀는 도망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그녀의 계좌를 동결시켰다. 내 변호사의 도움으로. 아빠가 깨어났다. 그의 첫말, 지은아. 미안해. 모든 비밀을 말할게. 그는 털어놨다. 20년 전 이상호의 자살 그가 도왔지만 강요한 건 아니었다. 그는 파트너였어. 하지만 내가 아이디어를 훔쳤지. 죄책감으로. 사업을 키웠어. 엄마의 죽음, 내 불륜이 그녀를 아프게 했어. 암은 내 탓. 그리고 지훈. 그 아이를 버린 건 후회야. 내 엄마가 알았을 때 이혼 위기였어. 돈으로 입막음했지. 그의 고백은 나를 무너뜨렸다. 그는 피해자이기도 했다. 욕심의 노예. 나는 용서했다. 아빠, 이제 쉬어요. 내가 돌볼게. 이 지훈도 왔다. 아버지, 저 용서할게요. 셋이 손을 잡았다. 하지만 X에서는 여전한 논쟁. 김지은의 반전, 용서인가 가짜? 가족 재결합. 스토리텔링인가? 민준이 잡혔다. 그는 자수했다. 김태준을 무너뜨렸어요. 하지만 지은 씨를 해친 건 후회. 재판에서 그는 말했다. 복수는 순환돼요. 아버지의 증오가 나를, 그리고 지은 씨를 망쳤어요. 그의 말은 나를 울렸다. 사업은 무너졌다. 퓨처코어 파산. 하지만 나는 새로 시작했다. 카페를 키워, 커피숍 체인. 지훈과 함께. 아빠는 퇴원 후 작은 집으로. 그는 후회 속에 살았다.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서울은 여전했다. 나는 강남에 새 카페를 열었다. 유산 커피. 엄마의 이름으로. 손님들은 몰려들었다. 엑스리뷰, 김지은의 이야기, 영감을 줘. 논쟁은 잊혔다. 사람들은 용서를 선택한 나를 강한 여자로 불렀다. 아빠는 변했다. 그는 자원봉사로 IT 교육을 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지훈은 대학을 졸업하고 내 사업에 합류. 누나, 고마워. 새 가족이야.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민준의 편지. 감옥에서 지은 씨, 마지막 비밀. 당신의 신탁기금 김태준이 훔친 게 아니야. 당신 엄마가 미리 아빠에게 넘긴 거. 그녀의 유언, 태준을 구해. 가족을 위해. 엄마는 아빠의 실패를 알았고 기금을 통해 그를 도왔다. 당신의 복수는 엄마의 의도였을까? 충격. 엄마의 일기 마지막 페이지. 지은아, 만약 태준이 약해지면 내가 그를 바로잡아. 사랑으로
또는 고통으로 복수는 엄마의 유산이었다. 나는 울었다. 정의인가, 사랑인가? 아빠에게 말했다. 엄마가 모든 걸 계획했어요. 그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녀는 우리를 구한 천사야. 우리는 포옹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끝은 새로운 시작.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영원. 그리고 그 상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X에서 마지막 포스트, 복수는 용서를 낳는다. 김지은 스토리 논쟁은 계속됐지만 나는 자유로웠다. 서울에 비가 내리는 밤, 나는 창가에 서서 생각했다. 가족은 배신과 용서의 춤 그리고 나는 그 리듬을 배웠다.